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계부 쓸 때 내 통장 잔액이랑 내가 기억하는 돈이 달라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사실 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재무회계 자료를 바탕으로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진짜 현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핵심 개념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은행 계정 조정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미션은 이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고 또 흥미롭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재미있는 비유로 시작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기업 회계에서 현금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지갑 속 지폐나 동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 넣어둔 보통 예금처럼 기업이 원할 때 언제든 손해 없이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이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사용 가능한 유동성, 이게 핵심이죠. 아, 유동성. 그럼 현금성 자산은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현금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현금성 자산은 당장 현금은 아니지만 거의 현금처럼 취급되는 그런 단기 투자 자산을 말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주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그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그러니까 90일 이내로 아주 짧아야 해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변동해도 가치 변동 위험이 거의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 90일 기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자율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실무적인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 90일 기준이 이자율 변동 위험 때문이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이건 아주 안전한 단기 채권 같은 데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그리고 9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나 기업어음, CP. CP는 기업이 단기 자금 빌릴 때 발행하는 약속어음 같은 거예요. 또 만기가 90일 이내인 양도성 예금 증서, CD도 해당됩니다. CD는 은행 정기예금 증서인데 만기 전에 팔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이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기가 90일을 넘는 CD나 또는 특정 대출 계약 때문에 은행이 사용을 제한한 보상 잔액, 컴펜세이팅 밸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사용이 제한된 현금이라니.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재무제표에 현금이라고 딱 찍혀 있는 금액이 전부 회사가 그냥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특정 설비 투자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돈 같은 경우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한현금, restricted cash는요. 일반 운용자금하고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정보 이용자들이요. 회사가 실제로 운영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유동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제한의 성격이나 금액, 언제 풀리는지 같은 예상 해제 시점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요. 관련된 부채나 자산의 만기가 1년 이내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에 따라서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결국은 투명성이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투명성을 통해서 기업의 실제 유동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네요. 이렇게 현금의 성격과 종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금액 자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장부랑 은행 기록이 항상 딱 맞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이라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회사 기록하고 은행 명세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는 이미 입금 처리했는데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입금돼서 은행은 다음날 처리하는 경우. 이걸 미기록 예금, Deposits in Transit이라고 하고요. 아, 은행에 아직 안 찍힌 예금이군요. 그렇죠. 또 반대로 회사는 이미 수표를 발행해서 비용 처리했는데 그 수표 받은 사람이 아직 은행에 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아직 돈이 안 빠져나간 상태. 이걸 미결제 수표, Outstanding Check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간 차이, 타이밍 디퍼런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시간 차이 말고 다른 이유도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은행 수수료 같은 거. 은행은 이미 빼갔는데 회사는 아직 장부에 기록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어음대금을 대신 받아줬거나 이자 수입이 들어왔는데 회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아, 정보가 아직 공유 안 된 거군요. 네. 또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를 입금했는데 어이쿠 부도가 난 거예요. NSF 체크라고 하는데 Non-Sufficient Funds Check.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오류라기보다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네요. 스미스 회사 사례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그 회사 장부상 잔액은 16만 달러였는데 조정을 거치니까 실제 잔액은 18만 1,500달러가 됐어요. 보니까 12월 31일에 장부에는 2만 5천 달러 수표를 발행했다고 기록했는데 실제 수표는 다음해 1월에 발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는 아직 돈이 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회사에 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장부 전액에 다시 더해줘야 했고 반대로 입금된 줄 알았던 3,500달러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서 실제로는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건 장부 잔액에서 빼야 했고요. 아, 이런 차이들을 하나하나 조정해서 진짜 잔액, 트루 밸런스를 찾아내는 과정. 이게 은행 계정 조정이군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양쪽의 차이를 모두 조정해서 딱 일치하는 진정한 잔액을 찾는 것이 목표고요. 바로 이 조정된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기말 잔액만 맞추는 걸 넘어서요. 특정 기간 동안의 현금 입출금 기록 전체를 검증하는 현금 수입 및 지출 조정, Proof of Cash, 이걸 소위 4컬럼 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좀 더 상세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부 통제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명확한 구분 기준, 특히 그 90일 규칙의 의미, 그리고 제한현금의 중요성, 또 회사와 은행 기록의 차이를 조정하는 은행 계정 조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기업의 실제 유동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한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또 장부와 은행 기록을 꼼꼼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일상적인 운영자금 관리 같은 단기적 의사결정과 대규모 설비 투자 같은 장기적 의사결정 중에서요. 어디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